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요, 전일 이 금통일 금리 인상을 무난하게 소화를 하면서 오늘은 이 강보권 수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더더욱이나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와 함께 한 주간의 이 투자 전략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한 주도 미리미리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방송 시간 내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의 정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시장 교육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지금 꼭 한번 노란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한 주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대표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구조대 교수님이시죠. 우리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질문이 한 보따리 있어요. 네. 미 연준도 그렇고 이제 이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록에서도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또 이 소비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 시장 흐름이 어떨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주가가 하락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시세 연속성도 없고 주식을 사자니 좀 애매하고 팔자니 좀 아깝고 판단이 어려운 장일 것입니다. 지금의 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추동력을 기다리는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가 상승 동력을 기다리고 있는 장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상황의 변화에 대한 상황을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2월 13일과 12월 14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시장의 추동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의 시장 흐름은 최근의 장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이 없고요. 추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로의 시장 진행이 나타날 것입니다. 추동력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장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가면서 다음 장을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전략과 전망, 다음 주 시장,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라고 한다면 악재는 크게 없었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 금리의 안정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되는 형태였다.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뒤에 그림에
차트는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현황에서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변화하는 가격을 형성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고채가 금리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고채가 금리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상품이죠. 실시간으로 시세가 연동되어져서 바뀌어 갑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미국 금리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최근 10월 초에 3.65 수준까지의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9월에서 주가지수도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금리가 4.3까지 급등을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1%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내용에서의 시장 악재 시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매파 발언도 이때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이후에 금리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는 흐름에서의 상황이었고요. 전일 기준으로 해서 휴장이었죠. 그래서 전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금리는 3.6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좀 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라고 한다면 12월 13, 14일이 소비자 물가지수 FOMC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까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의 가격 구간에서 흔들흔들 하는 형태의 가격이 진행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FOMC 회의 이후에 금리는 안정화되는 형태로의 좀 더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상승으로의 재전환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이기지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는 내려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기준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전일 3.65%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지금의 주가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찍고 있는 가격이지만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지금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6개월 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금리가 지금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3년 만기 국권채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뒤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또한 내려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는 현재 안정적인 흐름 내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적으로도 이 상황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일 금리, 우리와 미국의 상황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정말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리가 인하할 때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금리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금리 수준의 형태가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억지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두 번의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했던 적 있죠. 리먼 브라더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과정에서 제로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 하에서 또 미국은 금리를 이때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은 안정된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금리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겠죠. 집을 산다 또는 뭐 자동차를 산다 어떤 큰 물건을 살 때 금리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언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매가 활발해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는 과정에서는 계획과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과 하락 시에는 주가가 별반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만을 제외하고. 그래서 과거 미국의 S&P 500 지수의 상황의 주가 움직임에서 흐름과 금리의 흐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흐름입니다. 무려 6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상승은 지난 2000년 초반 주가 상승 시기에서의 움직임이었죠. 8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S&P 500 지수가 상승을 줬습니다. 이때의 금리는 미국 금리 기준입니다. 평평하게 가격적인 변화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7에서 4.5 구간에서 움직임이었고요. 또 편차 또한 굉장히 작은 폭내에서 1.4에서 3.4 불과 1%나 2%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주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내 금리, 해외 금리가 비교적 안정된 흐름 내에서 3.7 전후 가격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죠. 유가가 계속 올라갈 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유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악재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와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왜? 산업 생산시설을 기름을 통해서 발전을 돌리고요. 우리가 많은 이동을 할 때 원유, 기름을 통해서 자동차도 몰고 산업 기자재들도 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동조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급격한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금리의 내용도 지금의 수준에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으로서의 반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시장, 국내 주시장 잠깐 앞에 모두에 제가 여러분께 12월 13, 14일에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시장 흐름이 다소 정체되어진 구간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의 해석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시장의 모습은 제가 예상 흐름에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상황까지의 흐름은 지금의 구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수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삼성전자가 움직일까요? 하이닉스가 움직일까요? LG화학이 움직일까요? 아니죠. 좀 더 가볍고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흐름으로의 진행입니다. 그럼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구간에서의 종목 간 흐름에서의 진행은 개별 이슈, 테마, 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12월 13, 14 이후의 상황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중 왔다 갔다 할 때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되 매매는 소형주 위주로의 전략을 잡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또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오늘 중요한 악재가 하나 나와서 우리가 그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하락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 흐름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노란톡방에 들어가서 어떠한
주가의 흐름, 시장의 전망,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원리와 구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식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입장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내용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김현 앵커 부탁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분석부터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이야기를 한 주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톡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지만 오늘 또 좀 불안감을 안겨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식을 투자할 때 네.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월부터 여러분께 원샷 원킬의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매일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흐름을 추적해서 장중에 여러분께 설명을 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월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34%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안정권의 흐름을 만들어갔죠. 이러한 과정에서 전일 그 오후에 관련 악재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체 하한가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왜? 주가 하락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종목을 방치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내가 손실이 났지만 최적의 상황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이 종목의 회생 가능성과 주가의 상황이 앞으로 바닥 짚고 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 전략에 대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위메이드 오늘 장 저희는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아침 8시에 여러분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왜? 전날 저녁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나오는 기사들, 이슈들,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시시각각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녁에 축구 때문이 아니고 이 종목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아침 8시 전후로 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를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고민하시면 됩니다. 해결 좀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우리가 전략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왜 매도를 했는지 수익이 나서? 아니죠. 매도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서 나는 주식을 잘 사. 저점에 잘 사는데 매도 자리를 잘 못 잡겠어. 그건 어려운 것 같아. 왜 제가 매도의 자리라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전략적인 매도의 말씀을 드렸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의 매집 과정을 통해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죠.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에서 1차 매집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6,000원 갔을 때 2차 매집을 통해서 두 번째 매수를 하고요. 8,000원까지 끌고 가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 시장의 상황과 중국 경제의 흐름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측면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항생테크 중국 관련주죠. ETF 상품이긴 하지만 중국의 30개 종목에 대한
테크주들, 기술주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지속 설명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기업 실적도 좋고요. 전망도 좋고요. 주가 흐름도 좋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틀림없이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우상향 패턴의 고점 돌파 상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에서 중간에 자꾸 흔들어주죠. 가는 척 하다 흔들어주고 가는 척 하다 흔들어주고 왜 그러한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음 흐름에서는 종목을 잘 판단해서 재매수하는 측면에서 공부로서 한번 삼성전자 한번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M 레인보우 로보틱스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 내에서 몇몇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하고 싶다. 근데 바이오는 좀 무섭다. 바이오 말고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이제 설명해 주라는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엔터와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점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믹스라고 하는 NFT 코인이죠. 우리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양하게 구경하고 즐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요. 입장권을 사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화폐 가치를 통한 교환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게 NFT라고 하는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 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위믹스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회사에서 발행한 물량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에 괴리가 있다, 차가 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는 시차가 달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발행 물량이 서류상에 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거래소에서는 이 부분을 접수하지 않고요. 일단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오늘장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위메이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우리가 신성장 동력과 앞으로 나아갈 길은 로봇과 메타버스, IT 쪽 이쪽의 산업으로 진출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현재 국내에서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악재로의 주가 하락했다라는 점 여러분께 체크해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늦은 밤에 관련한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접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제가 관련한 내용을 판단해서 밤새 고민을 해서 아침에 8시 19분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었죠. 대응. 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니고 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대응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된다. 위기 시에 일단 매도가 원칙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이 종목에 대한 내용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악재를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끔 주식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변수로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당일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시초가 급락했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정 흐름이 지나가 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급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가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미련이 생깁니다. 물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요. 시장에서 그 선수로 참여해서 장기 바둑을 두는 것보다 옆에 서서 훈수를 둘 때 더 많은 수가 보이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일단 매도가 원칙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상황을 판단하여 50% 물량이 많으신 분들 50%에 대해서 아침 동시효과 시장가 매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반등 주면 매도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오늘 결론적으로 반등이 없었지만 통상적으로도 반등의 목표치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의 흐름 판단에서 높은 가격을 잡기보다는 일정 수량, 한 반절 정도는 시장가로 일단 때리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전략은 아침 동시효과, 시장가 매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안정화될 때 재매수한다는 관점입니다. 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긍정의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 매도 50%, 매도 가격, 장 시작 전 동시효과 시장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한 그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매도가 실행이 됐습니다. 물론 월요일장에서 주가 바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사면 됩니다. 주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해당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다. 월요일장 정말 무서워서 지금 주말이 너무 힘들다.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대응 전략도 월요일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HMM 매도의 말씀을 드렸죠. 매도의 전략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샷 원킬 종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앞서 위메이드도 10월 말 수준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한 달이 조금 안 됐지만 한 달 무렵이 돼서 악재가 돌변 발생했지만 바로 여러분께 대응의 전략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HM도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면서 지난주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2만 전후에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략 추가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때 들어갔죠. 하지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2.1만 원, 그러니까 2만 1,000원 돌파 시에 추가 관심. 이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월 23일에 전략적인 매도가 나왔죠. 이 부분은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현 시점 딱 여러분께 매도의 말씀을 드린 시점에서 캡처를 딱 해서 여러분 방에 딱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장중에 급한 급등의 모습이 나타났죠. 매도 가격 설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 보유는 가능하나 단기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 구간이다. 이익 실현 매도 이렇게 해서 해당 정확한 시점에서 딱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후의 상황, 뭐 흐름에서 정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더 갈 겁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에서의 전략적인 우리가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S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두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또 관심을 가져올 만한 주가 더 빠지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약간 쉬고 주가 흐름 바로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께 월요일에 체크해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한 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또는 2주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상황에서 뭐 전체 모든 원샷 원킬 종목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난주에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매일 체크해드립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종목에 바로 얼마 있어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매도 자리만 잡으면 되겠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체크해서 주가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내용 여러분이 계신 그 방에 그대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최근 거점 영역 돌파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써져 있고요.
시장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의 흐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겠죠. 흔들림 속임수 윗꼬리 이 부분 매물 수와 거치고 현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추가 가능하다. 하락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꺾이는 흐름 아니다. 이런 모습은 괜찮다. 윗꼬리 길게 달았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하고 주가를 판단하는 공부의 내용으로서의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제가 텍스트로 된 상황의 글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다 이해하시고 다 판단하시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접수하시다 보면 나의 실력이, 주식투자 능력이 조금씩 성장하시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꼭 이 종목을 투자해서 내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나의 주식 투자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SM도 똑같이 화요일장에서 전반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왜 지금 자리에서 못 가고 지금 자리에서 왜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장중 등락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지 거래량이랄든지 아니면 주가 전반의 저항 구간과 지지 라인에 대한 설정 구간 흐름을 판단한 내용들을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내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입니다. 중요하죠. 전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장 또는 화요일장에서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바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월요일과 화요일장 일시적인 월화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는 전제로의 해석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느냐. 월, 화, 눌림목. 조정이 아니고 눌림목입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거치고 나서 수요일 정도에 올라가느냐. 1번과 2번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흐름은 장중에 장을 딱 열어놓고 이 종목이 9시 반까지의 움직임을 판단해보면 딱 정확하게 나오죠. 흐름이 잡힙니다. 아, 바로 가는 모습이구나. 그럼 제가 여러분께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는 월, 화 조정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잠깐만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도 드릴 겁니다. SM은 바로 가야 됩니다. 시나리오 1번만 적용이 됩니다. 바로 가지 않을 때는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의 판단으로 이 종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초반의 흐름 9시부터 9시 반까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전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패턴의 종목들, 이런 흐름의 내용에서의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SM은 바로 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흐름에 대한 평가와 상황은 장 초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겠다.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샷 원킬 종목 리뷰 전망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타임이죠. 그럼 다음 주에 기존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해당 종목들을 공유했던 분들은 이 전략으로의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오늘 처음 방송을 보고 오늘 처음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래 새로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 때 어떤 종목의 내용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참여 방법 설명을 듣고 와서 바로 해당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 거 부탁합니다.
네, 이 원샷 원킬 종목들 리뷰까지 듣고 왔는데 사실 이 노란톡에서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었죠. 특히나 우리 이 원샷 원킬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꼭 한번 이 노란톡 참여하셔서요.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금요일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일까요? 당연히 유효하고요. 네.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비중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일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해당 종목의 움직임 직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음 주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세팅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장은 시장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직전 단계에서의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움직이는 변동성 종목을 단기로에 접근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 종목이 아닌 그냥 어떤 누구한테 들었거나 소문에 종목을 접수했거나 또는 내가 좋아 보여서 샀던 종목이나 그냥 특징 지어지지 않고 주식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어떤 절제된 그리고 규모화된 그리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 시장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가는 종목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박스권이거나 이러한 흐름에서는 개별 소형 단기 운용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때는 특징 지어서 종목들로의 빠른 전환의 매매가 가능한 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종목을 대응하실 때도 하락장이나 박스장에서는 짧게 끊어쳐야 됩니다. 대형주라 하더라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 전략으로의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모아서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단계에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구성은 반도체, 전기전자가 40%고요. 아직 시점 아니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12월 4일이 중요 변곡점의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3, 14일까지는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이 좀 더 완만하게 등락 과정에서의 방향성이 없는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대형주는 직전 흐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흐름이 가능하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대형주가 아닌 좀 가벼운 종목들의 흐름들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가치 섹터라든가 성장 섹터라든가 이 부분에 있는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세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SM과 그리고 로봇주를 설명드린 이유가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을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종목을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의 종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2 중간 중순까지는 지수의 흐름이 좀 완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치 섹터에서 좀 더 흐름의 모습에서 우리가 현 시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테마주는 여러분이 장중에 개별 테마 흐름의 종목으로 능동적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시기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매매로의 동참 흐름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 흐름이고요. 대형주 40%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요 두 섹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만 가져가시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하면 우리가 철강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대우종합상사 혹시 아십니까? 서울역 앞에 가면 그 빨간색 벽돌 색깔의 큰 건물 있죠. 지금 아마 스퀘어 빌딩이라고 하나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주대우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직 대우종합상사나 상사주나 인터내셔널이 붙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장글의 사원이 인턴으로 들어와서 바둑을 두던 연습생이 이 성장 과정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중개무역이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국내 물건을 팔거나 또는 국가 간의 브로커리지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상사 업무를 하는 업무가 늘어나고요. 여기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미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 미생의 모티브가 된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우종합 상사였는데요. 이 IMF 때 이제 부도가 나면서 포스코로 넘어갔죠. 그래서 포스코가 인수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회사 명을 바꾸고 하던 업무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그 포스코 계열 내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죠. 이 가스전을 시추하고 발굴하고 찾아내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와 합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 가치를 많이 판단해서 이 기업이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가 한 차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매출 규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매출 규모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냥 플랫해 평평했습니다. 매출이 1.5조에서 2조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흐름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별반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금융위기와 주가 반등 시기에만 한번 그 웨이브가 있었고요. 나머지 기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주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실적이 그닥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2017년도에 2조 돌파했고요. 18년도에 2조 5천억 돌파했고요. 21년도에 3조 돌파했습니다. 올해 3조 8천억 예상됩니다. 실적이 점증되고 있죠. 그렇다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괜찮은 회사구나. 장사 잘하고 있구나. 첫 번째는 통과. 두 번째. 나는 일단은 매출 구조 측면에서 이 회사를 평가했고 내가 아닌 회사를 평가하는 평가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은 A, 트리플 A, 그리고 A 등급, BBB 이하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트리플 A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은행주입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플 A는 거의 국채 수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하더라. 안정하면 뭐가 좋느냐?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나온 이 데이터에 의해서 트리플 A는 뭐 2%, 더블 A는 뭐 3%. 은행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더블 A, A가 두 개입니다. 이 회사들은 전체 우량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하이닉스, LG화학, SDI, 포스코 등등등등 회사들이 더블 A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블 A입니다. 그러면 가치평가 기준에서 내가 평가한 매출을 판단해서도 뭐 회사 괜찮네. 그러면 좀 더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보다도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더블 A라면 괜찮네. 1차 통과했죠. 그러면 사업
성장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이슈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행해졌던 형태가 무엇일까요? 비상장 자회사가 있으면 이 비상장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규 상장을 시키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사의 기존에 있던 회사의 주가가 내려갑니다. LG화학이 그랬죠. LG에너솔루션 아주 알짜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좋은 것을 빼서 상장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모 회사는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회사 외에도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충분하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을 시킬 수 있는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한 해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가스전 시추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하나, 팁. 우리나라 가스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 급등락이 심한데 우리나라 가스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석유공사나 포스코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 가스전 시추하고 발굴해서 여기서 가스를 빼냅니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픽스된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개발을 해준다. 이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스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전체 수입 물량의 70%가 이미 계약된 가격에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가격이 그렇게 국제 시세에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정적입니다. 약간은 반영하지만 그 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가격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량한 회사고 알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회사를 붙여준답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겠죠. 기존에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가 여러 수출입 관련한 업무를 하던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LNG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돈을 더 벌겠죠. 회사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관심을 두 번째 테스트 과정에서 통과. 세 번째, 주가 흐름에서의 과정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오늘도 어제도 윗꼬리, 오늘이죠. 윗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시원하게 뽑아주면 좋을 텐데 계속 윗꼬리를 조금씩 달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바닥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 흐름입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겠죠. 이러한 따라붙은 물량에 대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다 털어냈습니다. 또 한 번 양봉을 빵 주면서 움직였습니다. 다시 가나 보다. 다시 따라잡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윗꼬리가 딱 나옵니다. 아닌가 보다. 다시 손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월요일 장에서의 흐름은 음봉의 아랫꼬리가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안 가는구나. 매도. 하고 나서 화요일 장에서 움직임의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정도입니다. 전략. 월요일 장에서 음봉의 아랫꼬리를 닫는다면 우리가 이 아랫꼬리에서 1차로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1차 매수의 부분에 전체 물량에서의 반절 정도를 진입을 합니다. 아랫꼬리 부분, 하단 부분. 꼬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달지 아래서 달지. 그건 여러분 이미 제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죠. 방에 들어오시면 꼬리 부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양봉의 실현, 시가 대비, 양봉이라면 시가 대비 종가가 높게 끝났다는 것이 양봉입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높게 끝날 때 2차 진입, 이 흐름으로 접근,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쉽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새로운 종목과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원샷 원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말 세세하게 노란톡에서 교육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방송 시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노란톡 참여하시면 이 금요일 이외에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